클래시스에 대해서 발표할 조유림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이번 보고서는 22기 김민성님, 손예진님, 오영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기업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정보 다음과 같고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OPM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용 의료기기의 산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피부 개선, 탄력 회복, 주름 완화 등 주로 안티에이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장비입니다. 산업은 비침습 시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 전체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비침습 시술 비율이 과반을 넘으며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즉 EBD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BD 시장은 평균 14.4% 성장하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단은 해당 산업의 밸류 체인인데요. 이 산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FDA, CMDR 등 주요 규제 승인이 시장 진입과 가격 프리미엄의 전제 조건입니다.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장의 진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둘째, 소비자는 일반인이지만 구매자는 병의원이므로 B2B 그리고 B2C 양면 마케팅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팁과 카트리지 교체를 통해 반복 수요를 발생시켜 고마진 구조와 지속적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시장 규모로 넘어가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비롯해 핵심 지역인 북미와 유럽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피부과 병의원의 높은 공급, 국산화 장비의 품질 경쟁력, 그리고 모든 시술을 의사만 시행할 수 있다는 의료법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 관광국으로 꼽히는 태국이나 브라질에 대비해서도 시술 가격이 4배에서 5배 이상 저렴하며 선진 시장인 미국의 경우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더불어 의료 관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 피부과 외국인 환자는 70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94% 성장했으며 소비 금액은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6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효과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북미 시장은 연평균 8.7% 성장하고 있는 의료 스파를 중심으로 제품이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23년 55억 달러에서 34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유럽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23년 60억 달러 규모의 유럽 EBD 시장은 31년까지 13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10.9%의 높은 성장률입니다. 품질을 중시하는 시장 선호가 있으며 검증된 제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EBD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는 의료기기와 소모품이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며 소모품 비중이 47.5%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불어 해외 매출 비중이 67%로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표 제품군의 작용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슈링크는 피부성 콜라겐층의 초음파 에너지를 쏴서 피부를 당기고 탄력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볼륨업은 고주파 에너지로 피부의 더 깊은 층을 자극하여 볼륨과 윤곽을 개선하고 쿼드세이는 미세 바늘과 고주파를 동시에 이용하여 피부를 속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통증이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단의 동사의 강점을 키포인트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경쟁사와 비교하며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대표 제품 슈링크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와 합리적 가격대를 동시에 제공하며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소모품 비중과 매출액 모두 우측 상단 그래프와 같이 업계 1위입니다. 이처럼 잔비 판매와 반복 소모품 사용이 결합된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구축한 것이 핵심 강점이고 경쟁사들은 동사 대비 매출과 소모품 비중이 모두 낮아 반복 매출 기반에서의 차별화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클래시스는 소비자 수요와 소모품 매출의 선순환 구조를 강점으로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도 동사가 압도적입니다. 동사는 B2C 시장에서 리프팅이 곧 슈링크라는 대명사직 인식을 확립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병의원의 슈링크 시술을 직접 문의하게 되고 이는 병의원의 의료기관 장비 구매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B2B 부문에서는 가장 활발한 학술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임상 근거와 시술 노하우를 제공하여 의료진의 리스크를 줄이고 장비 도입을 촉진합니다. 이는 이후에 소모품 반복 사용으로 인한 매출로 이어집니다.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포인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고성장과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빠르게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는 안티에이징과 비침술 시술입니다. 이러한 산업 성장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동사입니다. 지금은 더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현재 동사는 전체 매출의 약 70%를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슈링크 및 슈링크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에서는 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브라질에서는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누적 판매가 3,000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태국과 일본 그리고 나머지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흥국 매출 기반이 탄탄히 확보되며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한 선진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다음과 같은 선진국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하이프 최초로 CMDR 선점을 기반으로 2025년 볼륨어 및 IPL 제품을 본격적으로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RF 장비 볼륨어 FDA 허가 그리고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 카르테아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슈링크 유니버스는 2027년에 FDA 허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및 기타 신흥국 진입도 안전하게 확산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볼륨어 그리고 2027년 슈링크 유니버스 그리고 2028년 코드제이가 순차적으로 인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연평균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도 호주, 동남아, 아세안 시장에서 성장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서 높은 ASP 확립과 그리고 브랜드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신흥국에서는 점유율을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수익성을 확보하며 동사는 글로벌 전선에서 입체적인 성장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확장 전략을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포인트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사는 이미 리프팅, 초음파, 슈링크, 그리고 고주파, 볼륨어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주력 시술 장비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2024년 레이저 IPL 전문기업 이르다 인수를 통해서 표피부터 스마스층까지 모든 피부층을 커버하는 멀티모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한 회사로 전층 커버가 가능해진 원스톱 솔루션이자 동사는 이제 교섭력과 재구매율, 점유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예시로 볼륨어와 슈링크를 함께 시술하는 패키지 상품 볼링크가 대표적인 시너지형 포트폴리오 운영 모델입니다. 이러한 동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유통채널 다각화 전략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라질 리스크 해소 및 시장 다변화입니다. 과거 동사는 브라질 비중이 40%를 초과해서 정치 및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미주 그리고 유럽, 아시아 등의 유통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매출은 21년 1,006억에서 2024년 2,429억으로 연평균 34%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국내 시장 1위를 기반으로 국가별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효율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티어 1 국가와 티어 2 국가, 그러니까 티어 1에서 있는 성공 모델을 복제해서 티어 2 국가에 적용하는 등으로 체계적인 성장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데이터적으로도 증명되는데요. 매출 구조의 변화가 선진국 비중이 가장 확대되면서 고가 장비 판매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부침을 타 지역 성장으로 상쇄하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투에는 의료 관광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4년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117만 명으로 이 중에 약 60%가 피부 미용 환자입니다. 한국 시술 경험이 자국 내 재시술로 이어지며 병원 장비가 도입되고 해외 매출이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 구조를 기반으로 신흥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장비로 진입한 뒤 고마진 장비로 업셀링하는 계단식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설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품 기반의 반복 매출을 확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 매출 확대를 넘어서 고수익 반복 매출 구조를 만들어서 작용하게 됩니다. EBD 장비는 설치로 끝나지 않고 카트리지와 팁 등의 소모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동사는 2025년 기준으로 소모품 비중이 약 44%에서 46%입니다.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 2배 이상이며 이로 인한 매출 총이익률도 80%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동사의 제품은 고객 락인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형태로 됩니다. 누적 대수가 증가하면서 소모품 구매가 IoT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관리되고 반복 매출과 데이터 기반 수익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라질, 태국, 일본에서는 이 구조가 그대로 복제되며 현금 창출력, 안정성과 지역 리스크 방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사는 신흥국 점유율과 선진국 수익성의 글로벌 초고성장 그리고 멀티모달 원소 플랫폼의 제품력 그리고 소모품 반복 매출 기반의 고수익 구조 이 세 가지 성장 엔진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성장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이며 앞으로 글로벌 1위 미용 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강점이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다음 발표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매출 추정은 의료기기 및 소모품, 화장품 및 개인 미용기기, 부동산 총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각 부문은 매출 비중, 성장 구조, 시장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총 매출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및 소모품의 경우 지역별로 나누어서 산출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클래시스의 주요 시장인 국내와 브라질, 이밖에 미국, 유럽, 태국, 일본에 대하여 각각 매출 추정을 진행했으며 소모품은 의료기기 매출에 연동하여 추정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의 경우 22년부터 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성장률을 설정했고 계절별 매출 편차를 고려해 분기별 비중을 다르게 반영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국내 의료기기 매출은 296억 원, 소모품 매출은 4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의료기기 매출은 큰 변동은 없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소모품은 같은 기간 209억에서 333억, 453억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의 핵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700대 이상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장비가 시술과 소모품 판매를 견인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는 25년 12% 성장, 26년 10% 성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장비 교체 수요와 신제품의 판매 개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모품은 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5년 20% 성장, 26년 18% 성장으로 가정했습니다. 신제품과 더불어 이미 설치된 장비에서 반복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꾸준한 재구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적 요인 역시 반영했습니다. 클래시스는 공식적으로 2분기를 장비 판매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봄에서 초여름 시술 수요에 대비해 장비를 구입하고 이 시기에는 학회와 신제품 발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3분기에는 시술 수요가 감소하며 연말인 4분기에는 할인 행사와 겨울철 시술 붐으로 매출이 다시 증가합니다. 따라서 분기별 매출 비중은 의료기기는 1분기 23%, 2분기 29%, 3분기 22%, 4분기 26%, 소모품은 1분기 25%, 2분기 25%, 3분기 23%, 4분기 27%로 배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시장은 신제품 출시로 장비 수요 회복과 설치 기반 확대에 따른 소모품 반복 매출 구조가 결합된 형태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 있는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지역의 매출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은 시장 규모 곱하기 클래시스 점유율 곱하기 환율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보면 23년 브라질 매출은 약 457억 원, 달러 기준으로는
3,5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해 브라질 미용 의료기기 시장 전체 규모는 약 9억 달러였기 때문에 클래시스의 시장 점유율은 약 3.8%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를 기준점으로 두고 향후 성장률과 점유율 변화를 반영해 25년과 26년을 예측했습니다. 브라질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약 10%씩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5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1.5억 달러, 26년에는 12.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래시스의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아 25년에는 3.7%, 26년에는 3.9%로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을 산출하였으며 전년 25년 대비 26년은 약 17%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계절 요인을 살펴보시면 브라질은 12월에서 2월 사이 여름철이 시술 성수기입니다. 연말 소비 확대와 카니발 시즌으로 인해 시술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반면 2분기에는 날씨 영향과 휴가 시즌으로 시술이 줄어드는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연간 매출을 분기별로 분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시즌성이 뚜렷한 고성장 시장으로 클래시스는 시장 확대와 점유율 상승을 바탕으로 한 연 15에서 20%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라질 외의 주요 해외 지역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매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같은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다만 각 지역은 시술 문화와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시술 패턴에 맞춰 분기별 매출 비중만 차등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기 및 소모품 매출 추정 테이블은 다음과 같으며 화장품 및 개인 미용기기 부문의 매출 추정입니다. 이 부문은 계절에 따른 매출 변동이 뚜렷한 사업 영역으로 단순 연평균보다는 분기별 계절성을 반영한 과거 3개년 동일 분기의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계절적 패턴을 보면 봄, 여름철에는 미용, 피부관리 수요가 집중되고 겨울철에는 홈케어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각 분기의 매출은 계절적 소비 사이클을 고려해 분기별 차등 비중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부문 매출 추정입니다. 이 부분은 클래시스의 본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비주력 사업 영역으로 전체 매출 내 비중이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성장률 가정이나 시장 변수는 적용하지 않았고 직전 3개 분기의 매출 평균값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정입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 24년부터 25년 2분기까지 20%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특별한 추세나 구조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거 분기 평균치 적용해서 추정했습니다. 그 시간 넘어서 목표 주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번 목표 주가 산정에는 피어그룹의 포워드 PER을 적용했습니다. 클래시스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현재 실적의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과 시장의 성장 기대를 반영하는 포워드 PER을 사용했으며 피어그룹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 EBD 기업을 1순위,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을 2순위로 두고 선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텍, 아스테라시스, 휴메딕스, 파마리서치를 검토했으며 휴메딕스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최종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의 단순 평균 PER은 21.53배로 계산되었으나 다만 클래시스는 경쟁사 대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전 부문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이에 동종 평균 대비 10%의 프리미엄을 부여하여 최종 타겟 PER은 23.7배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목표 주가는 63,000원, 2025년 10월 2일 종가 대비 약 27.4%의 상승 여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투자 의견 바이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